조윤선 장관이 그 블랙리스트를 김기춘이가 시켰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부인했죠.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니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제가 우리 김기춘이 총괄 감독이고 조윤선이 작성하고 대통령이 승인하고 이런 작품이거든요. 네. 네. 뭐 빤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아까 우리 기동민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조윤선 의원이 상임위에 와서 얘기한 거, 언론에다 얘기한 거, 궁금한 거 다 속았죠 여기서. 그 저도 여기 국회 들어올 때 일종의 평가들을 좀 듣게 되거든요. 근데 뭐 조윤선 전 의원 또 전 정무수석은 그래도 그중에 개중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반이 국민 앞에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힘이 들어서 뭐 아마 김기춘 실장이 시켰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전체 자기들 시나리오가 지금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뒤집는 거죠, 뭐. 하여튼 조윤선 장관 그 청문회 때 국정조사 청문회 때 저도 정말 한순간 저분이 정말 모르나 보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연기 대상감이에요. 대종상감. 저희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자 오늘 그 청문회 할 때 그 남편한테 코치받는 문자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분명히 시인했을 거라고 봐지고요. 시인하고 김기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애초에 그렇게 돼서 기왕 만들어진 명단에 조금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나는 지시를 받아서 했다 정도 하고 들어가서 아마 또 코치를 받아보니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또 부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되게 우리 인간 지남철님 말씀을 이어서 받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용의 주도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포지셔닝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정해요. 네. 예를 들어서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이건 좀 약간 잘 모르는 멍청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약간 순진한 백치미를 좀 풍길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의원님 혹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되게 사람들에게 상황 판단력이 빠르구나. 근데 지난번에 박영선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한마디를 안 지고 따박따박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그 백치미는 어디 가버린 채 완벽한 팔색조 아니 따박따박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너무 불쌍한 사람, 자기는 모르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 그거를 어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임위에서도 보면 1000번 10,000번 물어보셔도 똑같다는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건데 또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인신구속이라는 것도 놔두잖아요. 살아본 사람들이 아는데 나는 분명히 구속이야. 이거는. 적부심을 신청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에게는 뭔가 행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좀 편안한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도 지금 얼마나 만 가지의 생각이 들겠어요. 대통령 옆에 딱 붙어서 정무수석하고 문화부 장관 지금은 또 보니까 직원들이 물러나라고 그래도 장관직을 가지고 있던데 그 뻔뻔해는 건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죠 진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인신구속의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거다.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조윤선 장관이 어버이연합을 통해서 동원해서 세월호 그 반대 집회 열게 한 것은 그거는 이미 확인된 거죠. 그렇게 이제 언론이니까 그 언론도 취재를 특검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하루 이틀 지나면 분명한 사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의 보도에서는 확인됐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조윤선 장관 이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월호 가족들 단식할 때 그 옆에서 막 폭식 집회인가요? 피자모.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그건 진짜 악마를 그때 연상케 한다고. 이 정권에서는 그렇게 정무수석이 주도해서 관제데모를 하라고 하고 정경련은 돈을 관제데모하는데 돈이 드시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또 이렇게 주고 하는 결국은 기업인들이 돈을 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돈을 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이념의 장으로 그냥 몰아가 버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라는 사실. 그럼요. 청와대가 그걸 주도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본인이 천명하고 나왔던 얘기는 국민 통합 시대 열겠다고. 네. 정말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써줘서 그냥 한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네. 우리 지금 이제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최순실 납법. 조윤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기다리고 결과 있죠. 기다리고 이제 구치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은 옷을 이제 다 갈아입고 네. 기다리고 있다가 결론이 나면 구치소 안으로 바로 이제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거나. 보도된 거 보니까요. 예, 여러 그렇게 되죠. 경우래요.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냥 그 검사 사무실에 네네. 특검 사무실에 기다리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정형화된 틀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어찌됐건 저명인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까 봐 네네. 아주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구치소로 보내서 이재용 부회장도 네, 한 마찬가지입니다. 열 몇 시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한 것 이분들은 그런 이 과정들을 전혀 누리지 못해서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자기가 혼자 수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살만한 곳이다. 들어가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서 이렇게 편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성찰하고 배울 수도 있는데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사실 영장 청구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 김기춘 씨 둘 다 증거인멸을 했다는 뭐 CCTV도 확보했다고 네. 그러고요. 그것이 영장 청구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 말씀이 증거인멸의 그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중에 네. 하나일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특검이 계속 이렇게 위증한 걸 고발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마 위증죄, 국회에서 위증죄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로 곧바로 연결되고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이런 논리들로 아마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시키는 것은 네. 사실상 범죄의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인신을 구속해가지고 네. 수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냥 내보내주면 아까 우리 얘기하신 대로 네, 예.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네.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얘기하신 대로 그분들은 이미 증거인멸의 각종 행태들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충분히 구속할 사유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제 우리 방송이 업로드가 토요일, 일요일, 일부는 토요일 날 되고. 아, 그러네. 네. 일요일 날 이제 2부가 되는데. 네. 이미 결과 우리 나온 방송이 중이에요. 이제 네. 우리 청취자들이 방송 들을 때면 그 결과를. 결과가 아마 이미 나왔을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저 청취자들 열 안 받으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꼭 면회 가야겠어요. 지금 그 두 분은. 사식 넣어주시고. 그 두 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뭐 생각보다 괜찮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은 적응하기 되게 어렵죠. 우리 사법 김기춘 사법병원은 유일하게 계신 학교 잘 다니시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 어디 사석에서 그 자조 섞인 말씀 흘러나온 얘기가 있어서 이건 뭐 신빙성이 100%는 아닙니다. 아마 이 건은 내가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살아야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어찌 보면 이 본인이 해온 과정들이 있고 행태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국민적 지탄과 비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 체감 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이 구속을 아무리 법꾸라지라 할지라도 구속을 운명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솟아날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구멍을 응시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작은 구멍이지만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김기춘 실장은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쓰면 본인이 다 안고 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고 예. 가면 그렇게 다 안고 가면 오래 계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아무튼 거기서 그렇고. 인생을 아니, 마감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분은 자기 평생이 박정희와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았던 그 궤적이에요. 그러니 박근혜가 무너진다? 같이 박정희가 무너진다. 자기의 삶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그냥 들어가서 살고 어떻게든 여지를 좀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내가 살아왔던 궤적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나마 의리를 지킨. 아니, 아니, 좋게 평가하시는 이분이 말하실 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명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주종관계라고 판단을 하고 권력이 계신 분이기 살아있을 때 그렇게 때문에 얘기해요, 다들. 주종관계라고 보시는 네. 분이라서 조금
이게요, 다르게 받아들이지 대부분 않을까. 아버지의 대를 이은 부자 또는 부녀 간의 권력의 중간에 서가지고 연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아버지 때 이루어놓은 거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자기 인생이 거기에 있거든. 근데 자식이 엉망으로 하면 원래 뭔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로지 권력만 쫓는 권력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김기춘 실장께 그 양반이 이렇게 다 안고 가실 만큼 그렇게. 글쎄,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소유자기를 정말 저도 다행이고 바라지만. 저도 그냥 김기춘 실장께서 제 살 길 찾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시간 안 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진역 보낸 사람 계속 총 몇 명을 보냈나 이렇게 해보면 일주일 갈 거예요. 누구를 괴롭혔는지 그것까지. 저분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 집단이. 비록 가치와 사상 이념체계에 동의하는 그 권력 집단이 아니었지만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그 형량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쏟아질 수 있는 국민적 비판을 좀 감경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 아마 두 분 역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사실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싶은데. 빨리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분도 각자 도생, 자기 제살길 찾는 길을 빨리. 이게 그 끝까지 의리 지키는 그 그룹이요. 군인들. 이제 그 11.6. 김재규는 의리 지키고 갔어요. 네. 근데 이 법조인들은 특히 그런 의리 없을 거예요. 군인이 없잖아요.